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인생은 그죠? 근데 그거 참 어렵죠. 정말 저는 음악의 크레센도처럼 점점 좋아지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사실 그래서 아마 아미를 만났던 것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미를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읽으면서 정말 이 내용에서 요렇게 숨이 탁 멎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수 요렇게 살고 싶잖아요. 이런 기회를 갖고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메를 만났는데 정말 만나서 지금 단 한순간도 아메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대단한 기회 앞에서 '나 왜 이러고 있지?' 할 때는 있지만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어 자신을 나무랄 때는 있는데 정말 너무나 대단한 기회를 만났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하고요. 어 요쪽에 지금 혹시 처녀 총각 계십니까? 처녀 총각은 안 계세요? 그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또 다 부모님들이니까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리더님들은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참 희망차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희망차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그죠. 사실 아이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는 어쨌든지 점점 우리는 고성장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점점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세상은 참 살기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앞날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다 우리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스펙을 쌓으면 그게 지금 내가 쓸모가 있어지나요? 바로 쓸모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내가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자꾸자꾸.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리더님들은 이 프레카리아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렇게 바뀐 거 느껴지시나요? 정말 프레카리아트가 진짜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위험한 계급이라고 하죠. 그죠? 위험한 계급.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냥 벼랑 끝에 진짜 서 있는 거죠. 언제 추락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 오늘을 살고 있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나아진다 안 나아진다. 안 나아진다. 점점 더해 갈 것이다. 노동의 종말은 올 수밖에 없다. 그죠? 노동의 종말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지금 로봇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정말 그 민교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일본에서 요렇게 초밥을 요렇게 만드는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그걸 누가 대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수십 년 걸려서 인제 겨우 내 지금 잘할 수 있어졌는데 로봇이 바로 지금 잘하는 내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내 잘 이걸 갖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들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계가 따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공지능의 발달은 너무나 눈부셔서 실제로 우리가 할 일은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죠?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냥 우리가 지금 세상이 너무나 진짜 그 이번에 그 김상근 교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숨가쁠 정도로 빠르게. 근데 숨가쁠 정도로 빠르게라는 말도 지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이 빨리 가고 있어서 참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가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해법이 있을까? 무슨 해법이 있을까? 그죠? 근데 저는 이번에 여행해서
저희들이 여행을 갖다 많이 하잖아요. 아메 사업을 하다 보면 여행을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인천공항에 들어설 때부터 사실 감동이에요.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일단 우리가 전세기가 뜨다 보니까 인천공항에 가면 부스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전세기를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전세 낸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턱 가서 막상 우리가 우리를 위한 부스가 따로 있잖아요. 전세기를 타니까 우리가 있는 부스가 따로 있잖아요. 그거부터 감동이에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거부터 감동이고 막 진짜 전세기를 탄다는 거 그때는 또 위 아메이 또 요 시트 뒤에 이런 게 붙어 있고 매 순간 하나하나가 정말 감동이었는데 이걸 23 년째 계속하고 있으면 더 이상 감동이 없잖아요 사실. 더 이상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크루즈도 전세를 낸 거잖아요. 크루즈도 전세를 냈는데 우리 또 크루즈 전세 내 갖고 우리 또 갔다 온 적도 있으니까 그렇게 막 엄청나게 감동이다 이 생각으로 갔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엄청난 감동이다 이 생각으로 갔던 것 같지는 않은데 막상 가서, 막상 가서 쭉 가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점점점점점점 감동이 커지는 거예요. 감동으로 꽉 차지는 거예요. 왜 감동으로 꽉 차졌나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바로바로 대체가 돼 버리니까 사실 내가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살아가면서 이거 굉장히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내 가치를 증명하기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내가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체가 안 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나 무엇을 알아야 될까? 무엇을 이해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우리가 그게 가능할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 우리가 그때 아미에서 어떤 우리가 여행이 있었나 하면 그 다이아몬드 자녀들한테 그랜드 투어라는 이름으로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로마에 가는 여행 코스가 있었던 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 그랜드 투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랜드 투어가 그냥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랜드 투어가 뭔지 그죠? 근데 그 그랜드 투어가 어떤 여행이냐 하면 17 세기에서 17 세기에 그때는 막 우리가 한창 그 앞에는 종교 분쟁으로는 엄청나게 유럽이 시끄러웠어요. 너무너무 위험하고 그랬다가 인제 그런 것들이 잠잠해지면서 또 요렇게 산업화가 되면서 잘 사라지면서 돈의 여유가 생기면서 그때가 영국에서는 17 세기였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인제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하니까 무엇을 하기 시작했나 하면貴族층에서 그것도 그냥貴族이다 이거 말고 진짜 부유한貴族층에서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잘 살면 내 자녀의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이 그 자녀들한테 뭘 했나 하면 일단 그 가정교사를 두 사람을 따로 붙이는 거예요, 가정교사를.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데 그냥 가는 여행이 아니죠. 영국은 그때 유럽의 변방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유럽의 변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변방에 있는데 인제 산업화가 되면서 인제 좀 잘 사라졌어. 그러니까 배워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여행, 목적 있는 여행이 그랜드 투어예요. 그냥 여행 가는 거 아니고 목적이 있는 여행이 그랜드 투어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최고의 엘리트를 만들기 위한 여행이 그랜드 투어거든요. 그랜드 투어인데 그래서 일단 가정교사를 갖다 두 사람을 붙이는데 그냥 가정교사 말고 애덤 스미스 같은 정도의 급의 가정교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렉산더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이었잖아요. 인제 그런 사람을 갖다 인제 붙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왜냐하면 지금 내가 배우러 가는 여행이니까. 엘리트 코스인 거니까. 엘리트 코스인 거니까 인제 그런 여행을 떠나는데 그러면 지리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 그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야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우리가 또 요 몸도 그 해야 되니까 뭐 승마라든지 이걸 가르치는 스승도 필요하고 해서 가정교사가 두 사람이 따라 붙어요. 두 사람이 따라 붙고 또 하인이 두 사람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그랜드 투어는 보통 한 2-3년 걸리는 여행 코스예요. 2-3년 걸리는 여행 코스예요.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갈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인제 그중에서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의
일론 머스크 아들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고 싶다 하는데 그냥 한국에 가서 관광이나 하고 와야지 이런 생각 안 할 거잖아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그 아들한테 저 대통령한테 보내는 서한을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요, 안 만나요? 뭐 정재계 인사들을 갖다 그 초청장을 써서 좀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그 중세 시대에는 대부분 공국이었단 말이에요, 공국. 우리가 영주 그 봉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갈 때 그 초청장을 갖고 가서 그렇게 인맥, 외교, 막 매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행을 하면 우리가 살면서 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몰타가 지중해 배꼽이라 해도 가보기 전에는 그 말이 지나갔어요. 옛날에 그 말을 들어도 지나갔거든요. 보고 듣지 않으면 내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왜 그렇게 군사적으로 전략지었는지를 보니까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보니까 알아지는 거, 그죠? 보니까 알아지는 것처럼 그거부터 시작해서 문화, 예술, 정말 배워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우는 여행이 그랜드 투어예요. 그래서 그 그랜드 투어를 갔다 온 자녀하고 안 갔다 온 자녀는 완전 차이가 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 계급이 어디인지를 갖다 그것만으로도 이게 완전히 다르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18세기에는 완전 유행이 돼 가지고 전 유럽에서 그 열풍이 일어났어요. 그랜드 투어라는 열풍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도 그런 열풍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지성들 중에서 근대 지성들 중에서 그랜드 투어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쩌면 근대를 여는 문이기도 했고 인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지금으로 오작하면 우리가 왜 조기 유학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로 지금 온 거죠. 뭐 그리고 여행의 시작이기도 했고 그 앞에는 여행이라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행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일단 그랜드 투어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내가 가지 그 뒤에부터는 우리가 인제 그게 정말 '내가 최고의 귀족이다.' 인제 요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냥 좀 못 사는 사람으로 가서 나중에 중산층으로 넘어가게 됐죠. 전기선이 발달되면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게 그랜드 투어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그랜드 투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사실 그게 생각이 나서 정말 아메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아메이 대단하다. 어느 부분에서 너무 대단했나 하면 지금 요즘 이 지금 요게 지금 우리 그 저기 여기 그 리더님 김미른 리더님 여기 어디예요? 네 여기 생각이 바짝 안 나는데 지금 제가 잠을 한 개도 안 자고 나와 가지고 지금 이게 바딱바딱 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지금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고 근데 요게 제가 20대 사진이란 말이에요. 20대 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요 여행을 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일단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왜 너무 좋았냐 하면 책들을 봤던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꿈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내 아이를 오면 꼭 요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그건 불가능한 꿈이었어요.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한 꿈이었는데 인제 아내를 만나니까 진짜 그랜드 투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유럽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배경 지식 없이 가잖아요. 진짜 누워 있는 돌, 서 있는 돌, 엎드려 있는 돌 이런 거지 실제로 가 갖고 전혀 내가 의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딱 알고 가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참 간증 바꾸기 어려워요. 그죠? 너무너무 살아가면서 간증 바꾸기 어려운데 정말 우리는 저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관점들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여행 예찬론자이기도 한데 근데 인제 제가 이렇게 인제 사실은 그냥 매년 막 가는 여행이니까 어쩌면 그것도 한 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1 년에 한 번 가는 여행도 아니잖아요. 1 년에 몇 번씩 다니는 여행이니까 어쩌면 요렇게 갔다가 근데 지중해를 탁 인제 요렇게 우리가 지중해를 요렇게 따라 돌잖아요. 지중해를 따라 도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저는
그 책을 보다 보면 한니발 같은데 그 우리가 관심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책을 보다 보면 저절로 가게 돼 있으니까 저는 티니지라는 것보다는 한니발의 나라로 저한테는 가르타고가 와 닿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한니발의 나라로 가르타고가 와 닿는데 그럼 그냥 가르타고가 한니발의 나라 요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책을 읽다 보면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하면 그게 페니키아의 복제 도시란 말이에요, 가르타고가. 근데 그 페니키아에서 우리가 이 알파벳이 돼 갖고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지금 이 알파벳이 거기서부터 된 거 아시죠? 그죠? 근데 그러면 근데 거기가 그 성경적으로 이야기 해석하면 그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면 그러니까 이 성경적 지식을 가지면서 이걸 쳐다보면 이게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서 얼마나 한니발이 로마에 위협이 됐었는지를 가서 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르타고의 흔적이 진짜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진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는 근데 거기서 가르타고의 유적이 딱 한 개 있었어요. 근데 그 가르타고의 유적이 딱 한 개가 그게 뭐였으면 다 로마 유적지였지. 로마 땅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딱 한 개 남아 있었던 게 어 당연히 우리가 왜 가나안을 갖다 바알 신을 믿기 때문에 가나안을 갖다가 하는 그 성경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바알 신한테는 인신 공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요렇게 불태워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무덤 한 개만 있었어. 한니발의 발자도 바알의 발자예요. 한니발이 막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여행을 한다는 거는 있잖아요. 그냥 요것들이 그냥 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쑥 느껴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냥 왜 이런 것들이 쑥 느껴지니까 하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가 대부분 유네스코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지키고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인류의 보고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고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알고 가면 엄청난 걸 배우고 엄청나게 재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왜 그렇게 거기서 그랜드 투어가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정말 대체할 수 없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병철 저는 요렇게 뭐 책을 보면 요렇게 좀 어떤 식으로 보냐면 예를 들어서 이병철한테 관심이 갔다. 그럼 책이 20 권이고 30 권이고를 다 사서 다 봐요. 일단 다 봐요. 그리고 나오는 신문서 거래 같은 걸 다 해 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그쪽에서 하면 막 줄줄줄줄 그런 걸 갖다 어플을 막 요렇게 쪼끔 누군가한테 하면 저는 좀 이렇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편이다 보니까 이병철 회장이 이재용한테 뭘 했나 하면 "학부는 사학과를 가라." 사람들은 어 그렇지는 정말 이병철 회장 대단하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내 아이한테 시켜도 저는 정말로 일단은 사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 3000년, 4000년 긴 호흡으로 세상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냥 요렇게 눈앞의 현상에만 보다 보면 우리는 어 '프레카리아트가 될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막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현상을 따라가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계속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이걸 긴 호흡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문학을 해야 되는 이유잖아요. 이번에 우리 스폰서님께서 김상근 교수님 초청해 줘서 너무 좋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이 경영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꿰뚫어야 된다는 거죠.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서울대 동양사학과 나왔어요. 대학은 거기 나왔어요. 근데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인제 그럼 이제 미국에 갈라 할 때 "아니 미국을 보면 일본을 제대로 못 봐." 그러니까 부자들의 교육은 그렇다라는 거죠. 부자들의 교육은 그렇다라는 거죠. 미국을 봐버리면 일본을 제대로 몰라. 근데 일본에를 가서 그러니까 석사학위는 일본에 가서 받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일본인의 특성도 알고 일본인의 섬세함도 알고 일본인의
인내심도 알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글로벌 경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석사학위는 일본에 가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하버드 가서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럼 정용진은 그럼 어디서 받은, 정용진은 그럼 어떻게 했나? 서양사학을 한 거예요.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삼성이라는 가문이 저는 저렇게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 다르고 안목이 다르고 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 가서 느꼈던 게 뭐였나 하면, 나 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쌓여 있으니까 일단 처음에는 많은 책들을 읽어도 이게 연결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것들이 막 연결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연결이 되면서 이것들이 엄청 재밌어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 왜 이렇게 이런 것들 내가 언제 알았지?' 싶기도 하고 막 어쨌든 그런데 어 그 이유가 저쪽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 많은 연구들을 해서 정말 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여행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게, 저는 자본주의 공산사회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하고 싸우다가 그래서 진짜 저는 중국을 가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말 갖고 싸우니까 지하고 내하고 말 갖고 싸우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고 와서 말해 줄게." 사실 그래서 제가 유럽을 가게 됐던 게 그걸 하다가 유럽을 가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94 년도에를 첫 여행을 갔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중국은 진짜 그래서 헝가리가 막 갈 수 있어 가지고 헝가리를 갔었던 건데, 사실 이집트도 사회주의였잖아요. 이집트 공항에 딱 들어서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공안들이 쫙, 경찰들이 쫙 서 있어요. 엄청 막 우리는 막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엄청 부담스럽고 차 타고 다니는데 내 공안이 같이 따라다녀요. 지금 사회주의에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바라크하고 김일성이 진짜 친했던 거 아시나요? 그러는 우리가 한동안 우리는 이집트를 갈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가서 보면 저절로 확 이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서 보지 않으면 계속 내 생각에서 헷갈린다는 거죠. 저는 정말 여행보다 큰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인제 여기를 갔다 우리 딸하고 일단 우리 딸은 바르셀로나를 이번에 세 번째를 가는 거예요. 세 번째를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왜 그랜드 투어가 중요하다, 만약에 아메를 하지 않았다 하면 우리한테 이런 복은 허락이 되지 않았겠죠. 그죠? 한 번 갔다 온 거겠죠. 갈 데가 천지백갈인데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나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온 거겠죠. 근데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우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까사밀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샅샅이 준비를 해서 가 놓으니까 우리 딸이 첫 바르셀로나를 갔을 때 가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됐어. 모르면 감동 없잖아요. 알아야 감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해서 그다음에 또 간 거예요. 바르셀로나를 또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가니까 지는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우리 딸한테 좋았는 거예요. 너무너무너 그래서 아마 제가 그랜드 투어를 갔다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로마를 갔다가,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로마를 세 번째 간 건데,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콜로세움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책에 나오는 거 여기 나왔는데 사실 딱 이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것들은 알지만 어느 것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눈에 익숙한 거지. 그냥 그냥 앞에서 그냥 사진을 찍었었다는 거죠.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죠? 경험하고 나면 쌓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림월드 갔을 때 너무너무 저기를 할 수만 있다 하면 들어가 보고 싶었었던 거예요. 들어가 보고 싶었었는데, 사실 그래 갖고 저 내려서 사진 찍자고 하는데 그 사진도 그러니까 유럽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냥 굳이 거기까지 가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내가 이 의미를 모르고 들으면 굳이 봐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딸은 이제 막 사촌 언니하고 가고 또 지 혼자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래 갖고 인제 뭐 엄마 가고 싶다 하는 데를 갖다 저는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를
광팬이에요. 광팬이라기보다 그냥 영혼의 단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냐면 19살 때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반해서 그냥 요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전율이 흐르는 느낌 있잖아요. 착 전율이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10 년은 맨날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심재린 리더가 그래서 제가 막 이야기를 갖다가 막 그렇게 하니까 대망도 사서 보고 하는데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샀는데 한 장도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래 가지고 막 뭔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다시 나이 들어서 다시 봤는데도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책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도 이래 갖고 다 외워버린 듯. 그러니까 제가 외운 책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이었고 하나가 반야신경이었거든요. 그것들은 외우고 다녔을 정도로 제가 완전 빠져 있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딸이 근데 그냥 하고 있어도 저는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동상을 보러 갈 엄두를 못 내죠. 저 혼자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딸이 인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지가 아니고 저를 데리고 다니기도 했는데 사실 이 콜로세움 하나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콜로세움 하나만 하더라도 아마 리더님들이 듣고 나면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적이냐 하면 AD 70 년에 72 년도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80 년에 준공이 된 거예요. 지금 몇 년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마한, 지난 뭐 지금 그 시대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달라지죠. 그죠? 그랬는데 지금 요렇게 있어. 근데 그래서 여기 지금 랜드마크 왜 랜드마크가 되었을까? 지금 그러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요 높이가 있잖아요. 17 층이라는 거 아세요? 17-18 층이라는 거 아세요? 놀랍죠? 놀랍죠. 근데 요거 만들어진 것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면 꼭 리더님들이 보고 싶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음 네로 황제 시절에 네로 황제 시절 아시잖아요. 그 네로 황제가 5대 황제잖아요. 근데 대화재 때문에 불이 나 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로마가. 완전 혼란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반란군한테 쫓겨서 자살하잖아요. 네로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네로가 하고 난 다음에 그럼 6 대가 있을 거고 7 대가 있을 거고 8 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1년 만에 이 사람들이 다 갈아치워진 거예요.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리더님들? 지금 나라가 대통령이 이번에 죽었어? 그럼 몇 달 뒤에 또 죽었어, 또 죽었어. 뭐 살해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됐어. 그럼 완전 혼란이 엉망진창 아니에요. 로마가 지금 3분의 2가 불이 타 버렸어요. 그럼 로마 지금 죽고 도대체 이 혼란을 누가 수습할 수 있을까? 이 혼란을 어떻게 누가 수습할 수 있을까? 만약에 리더님들이 내가 만약에 황제라 하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까지 우리 겪고 싶지는 않잖아요. 진짜 이거 뭔가 어떤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동방사령관이 초대가 됐어요. 그 사람이 베시 네 지금 요즘 지금 제가 잘못 베스파시아누스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하고 쫙 다 관련이 있는 건데 인제 베시파스누스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초대가 돼서 언론의 승인을 받아서 인제 됐어요. 근데 지금 돈도 없을 거잖아 나라에. 돈도 없을 거잖아요. 완전 혼란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습은 해야 되잖아요. 수습은 해야 되잖아요. 그 정말 실타래처럼 꼬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만약에 리더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정말 힘든 많은 일들 있잖아요. 우리 그 많은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리더님들이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느낌일지. 근데 어 그랬을 때 여기서 뭘 했나 면 우리가 그때도 그 존 F 케네디도 "저 발을 봐라. 저 달을 봐라. 저 달에 가자." 하는 것처럼 일단 비전을 세운 거죠, 비전을. 그래서 로마는 뭘 너무 좋아하냐면 금투를 너무 좋아해요. 아시죠? 그죠? 리더님들 그것들은 다 아시잖아요. 금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금투사들이 지금 뭐 BTS급의 인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땀을 향수를 해 갖고 땅까지 팔았던 거 아세요?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였는데 근데 로마는 어디를 가나 어느 나라를 가나 원형 경기장부터 지어요. 원형 경기장부터 짓고요. 도로부터 내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원형 경기장을 그냥 지어 가지고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뭘 했냐면 이 불가능한 미션이었는데 이게 불가능한 미션이었어요, 그때. 불가능한 미션이었는데 이걸 갖다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달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있잖아요. 네로 황제의 황금궁전 있는 이 자리를 갖다 지금 여기서 콜로세움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큰 연못에다가 방이 150 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궁전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화재가 나서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됐겠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베시파 이름이 왜 베스파시아누스가 그러면 여기를 갖다 근데 이거는 이 국민들한테 요 여기서 공공성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사고 이건 다 새로운 혁신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생각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난제는 내가 아는 생각 갖고 풀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내가 아는 것 갖고 풀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완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만 풀어질 수 있는데 일단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걸 갖다가 진짜 해 갖고 지어진 게 이거예요. 근데 이 돌로 이거 17-18층 높이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건축이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건축. 요쪽에 엘리베이터가 72개 있다는 거 아세요? 놀랍죠? 진짜 가 보고 싶죠? 근데 그 가서 이 사진 안 찍고 싶잖아요. 알아야 재미가 있는 게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가서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제가 그냥 요거는 저한테 지금 뭘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난제여도 그럼 내가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해야 돼라는 걸 저한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책에서 봤던 거였어요. 근데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면서 제가 그게 자꾸 지식이 축적이 되니까 저한테는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짓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돈이 지금. 그 돈은 그 사람들 불 다 탄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겠어요. 어떻게 거두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요 옆에 지금 요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티투스 개수문이 있어요. 이 티투스 개수문이 있어요. 근데 이 개수문에 가면은 뭐가 돼 있냐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보면 말씀이 성취가 된 거고 말씀이 성취가 된 거고 예수님이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리고 난 뒤에 2000년 동안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떠돌기 시작한 그게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지 거기서 봉기가 일어났고 그러면 이제 진압을 해야 되니까 로마 쪽에서는 그래 갖고 가서 거기서 갖고 온 전리품 그래서 저쪽에 가서 보면 거기서 갖고 온 전리품들이 쫙 구조로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님들이 만약에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가서 보면 이건 또 완전 다른 감동을 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거 우리 이번에도 메디시 가문에 대한 걸 배웠었잖아요. 피렌체는 뭐 메디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메디치가의 재산이 지금으로 추적하면 한 20조였던 거 아세요? 진짜 부자였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그 고시모가 그 아마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메디치가는 있겠죠.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고 꽃을 피운 가문이잖아요.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다른 걸로 옮긴 거잖아요. 근데 코시모가 뭘 했냐면 저는 저 가서 저는 한 달간 좀 사실은 피렌체에 있고 싶어요. 한 달간 좀 저는 피렌체에 있고 싶은데 그때 코시모가 그 많은 돈들을 갖다 써서 고전 우리가 그리스라든지 로마 고대 로마라든지 이 책들을 갖다 어딜 가서 얼마나 주고 이것들 다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 도서관이 거기에 있어요. 그 미켈란젤로가 요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리더님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다 진짜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는 진짜 인류의 보고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그것들이 있는데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미에서 끊임없이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또 하고 하니까 정말 그랜드 투어가 절로 되더라는 거죠. 아미는 정말 그런 가치가 있더라. 그래서 정말 아미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여행을 하고 우리가 요쪽에는 우리가 까사밀라라는 곳인데 가우디의 다 가우디 작품이잖아요. 저런 것들을 갖다 전체적에서 보여준다. 아메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아메는 그냥 아메가 아니고요. 정말 특별한 삶으로의 초대다. 우리는 지금 그런 기회를 만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메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여행을 다녔던 것 같고요. 음. 인생은 끊임없이 위기가 오죠. 끊임없이 위기가 와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때 그런 위기하고는 또 다른 위기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위기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위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을 선택해 이번에 아메에서 준비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나침판이 있었어요. 우리 준비해 놓은 선물 중에 나침판이 있었는데 정말 방향성이 중요하고 지금 정말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아메이 하나를 알아들었다는 이유로 정말 이렇게 살아와진 거 아마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전 아메이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밖에 외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처럼 사는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메이에서는 다 우리가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메이를 하는 거잖아요. 아메이라서 가능한 삶이지 사실 돈이 많아도 여행 못 가요. 알죠? 돈이 많다는 거는 정말 바쁘다는 뜻이고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돈이 많아서 바빠서 못 가고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이 너무너무 어려운 삶인데 정말 아메이는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진짜 저런 삶이 가능한 기회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는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 하나 새로 바꿔 먹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해했어요. 브로슈머라는 말을 이해했어요. 브로슈머라는 말이 저는 브로슈머와 먼저 만났어요. 브로슈머와 먼저 만났어요. 브로슈머와 먼저 만났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왜 콜로세움 앞에 가서 우리가 진짜 모르면 사진도 안 찍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정말 이 말이 그냥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대부분 사람들은 '프레카리아트가 어떻게 안 될 수 있을까?' 싶어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거 안 되나?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나?' 아닌 것 같은데 이 브로슈머라는 말을 알아들었고 그래서 시대가 요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됐고 그 결과인 거죠. 그죠? 그럼 브로슈머가 뭐냐? 생산자와 소비자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하는데 그게 생산이 되더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또 이 말을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이 왜 대단한지를 또 모른다는 게 너무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쓰는데 돈을 번다 이거 너무 대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 너무 대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리더님들. 이거 그냥 요렇게 잊을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이 한마디 말만 제대로 이해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한마디 말만 제대로 이해해도 완전히 달라질 건데 근데 앞으로 프로슈머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여기서 백만장자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질 거다. 저는 지금은 미래학자가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미래학자가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고 최고의 미래학자 중 한 분이 엘빈 토플러잖아요. 그리고 그 책을 갖다가 지금도 오래전의 책들을 보면 놀라워요. 처음에는 이해가 저는 그냥 옛날에는 책을 들면 무조건 읽는 습관 때문에 읽은 거지 재미있는가 재미없는가 따지지도 않아요. 일단 손에 들었다 하면 그냥 읽었어요. 그냥 읽었는데 이해 못하고 읽었어요. 이해가 안 됐으니까. 이해가 안 됐으니까 이해 못하고 읽었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면 있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요. 어떻게 저런 진짜 어떻게 저렇게 미래를 갖다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이 있을까 너무너무 감탄되기도 하는데 이런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써서 부자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부자 시켜주지 뭐. 그거 가능하세요? 그죠?
아니 지금 이미 그 유통업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재벌들이에요. 우리는 그중에서 그 일텀 없어요. 그죠? 이미 유통업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부자들이에요. 근데 부자인데 '나 그 사람 부자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말을 듣는데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깊이 이해될 때까지 내가 그냥 이해를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나와 있는 그냥 우리끼리 하면 좋다 이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써서 부자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써서 인생 바꾼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럼 안 좋은 데 쓰냐는 거죠. 안 좋은 데 쓸 리가 없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짜로 해야겠다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유리한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나 그거 관심 없다.' 그럼 뭐에 관심 있으세요? 그죠? 지금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내 인생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정말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로 불안해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아까도 그랜드 투어에서 그거는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노예면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발적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하루 벌었으면 어떻게 살까 생각하느라 내일 걱정하느라 그냥 내 인생을 온통 이렇게 살다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시간 제대로 쪼개서 정말 아메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봐야 된다는 생각 너무 많이 하고요. 참 신기하죠. 진짜 원하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아메를 만났을 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그 많은 신문들에서 그냥 싹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프로시모라는 신문을 만난 거예요. 이 신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정보 서비스로 우리는 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사람들이 우린 정말 다 돈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아들하고 그 삿포로 가는 길에 우리 아들이 "엄마 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 금리를 물었나? 그래서 돈의 이자지." 이러니까 이러더니만은 그래 갖고 야따 하다가 그래서 내가 돈은 가치지."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엄청 존경하는 눈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돈은 가치예요 리더님들. 돈은 가치예요. 가치로 이해해 이게 가치가 있나 가치가 없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 말이 가치가 있나 가치가 없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냥 돈 따라간다고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가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말 이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해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그러니까 '이게 가치 있는 정보인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치 있는 정보인가?' 근데 새 가치 창출 그래서 진짜 넘어가니까 줄컥하면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를 저는 만나게 됐고요. 정말 저는 이 아메 사업이 우리가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실현하는 아메 정말 내 삶이 우리가 유한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무한하면 천년 만년 살면 요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막 다 해볼 수 있지만 딱 내 삶은 우리 100 년도 사실 100 년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삶은 유한해요. 우리가 뭐든지 마지막 아쉽지 않아요? 우리 한 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인데 아무 때나 살다가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진짜 내 인생이 충만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충만하기를. 저는 아미가 너무 좋은 게 우리가 당연히 경제적으로 우리가 일단 몸을 잘 보살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애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다음엔 우리가 영혼, 육 이게 다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 막 돈을 번 것 같고 뭔가 그걸 한 것 같은데 내가 혼이 충만하지 않아. 혼이 고갈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불행하잖아요. 돈 벌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몸적으로도 우리는 건강해야 되지만 혼적으로도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메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일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아미가 진 너무 대단한 일이다. 하면 할수록 그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 정말 그래서 그 완전한 자유. 저는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했다가 하면서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이라서 너무 좋고요. 우리가 지금 저도 아미 사업을 할 때 아미 사업하기 전에 어쨌든 이 애들이 너무 어린데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이 애들을 놔 놓고 직장 생활을 한다 답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지금 걱정하고 있을 거잖아요. 뭔가 만약에 집이나 그때 뭐 여하튼 좀 땅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걸 갖다 잡혀서 한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한다는 자신이 없잖아요.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내가 쓰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야.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뭔가 다른 걸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쓰는 거 나한테 더 도움되는 걸로 잘 써 보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이 100% 만족 보증 제도가 그때 IMF 때 이 100% 만족 보증 제도에 대한 아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은 막 아이락하고 그락하고 뭐 "왜 그런 거 하려카느냐."고 하는데 우리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아메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문에서는. 신문에서는. 근데 진짜 이게 내가 쓰다가도 진짜 들고 가면 돈 내줘.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 말 말고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하면 이거 대박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진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나 하면 15일 쓰다가 들고 가서 반품했던 거였어요. 만약에 이런데 이거 안 해 보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생각하면서 그거부터 시작했었던 일이고요. 정말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시간이 시간이 너무 아쉬운데 정말 리더님들이 암이 정말 제대로 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번에도 우리가 그 원데이 세미나에서 지금 진짜 우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사실 우리가 참 인체 공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막 이 뭐 너무 대단한지는 알겠어. 너무 대단한지는 알겠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시킬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그래 갖고 어 어쨌든지 인제 여행에서 이번에도 장녀 박사님한테 뭐 하다가 어쨌든지 만나면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만나면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7월 달에 책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내가 읽고 감동하고 사람들한테 이 감동만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지가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진짜 '대박.' 이 생각을 했어요. '대박.' 이 생각을 했는데 진짜 누구나 우리는 무병장수의 꿈은 인류가 그 한 이래로 무병장수의 꿈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 꿈이 실현되려고 하잖아요. 우리 사업 진짜 어디까지 갈까 하는 생각 너무 많이 하고 정말 이렇게 대단한 비전인데 '왜 나 이러고 있을까?' 다른 왜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그죠. 이 정도 되면 목숨 딱 떼놓고 해야 되는 일 맞아요. 그 항상 이 정도 일을 하면 이건 목숨 떼놓고 해야 되는 일인데 아 그래서 진짜 목숨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다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돈이 안 되면 우리 김창훈 리더님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죠? 맨날 우리 돈 풀어 주시잖아요. 너무나 돈 된다는 걸 아니까 이걸 갖다 알려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리더님들이 보기에 제가 돈이 한 개도 안 되는데 할 만큼 멍청해 보이지는 않지 않아요? 그죠? 저 25년 아미 했거든요. 그죠? 아미밖에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아미만 갖고 지금까지 먹고 산 거예요. 아미만 갖고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해마다 여행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는 아미에서 인제 우리는 아미에서 보내주는 여행이 있고 우리끼리 할 때는 진짜 그랜드 투어처럼 해요. 막 책을 읽다 보면 막 읽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요. 그래 갖고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떠나는 여행이 우리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행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막 먹고 살 만큼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죠? 진짜 저는 이 가정 속의 큰맥이라는 게 우리가 줄줄줄줄줄 새는 돈 딱 막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돈 줄줄줄 새도록 놔 놓고 싶으세요? 돈 더 이상 새지 않도록 막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죠? 돈 더 이상 새지 않도록 막는 것부터 딱 해서 정말
진짜 우리 정말 돈 걱정 없이 있는 사람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 걱정 없이 사는 일이 아메이고요. 이렇게 이것들을 갖다 여태까지 줄줄줄 다 필요해서 썼지만 필요해서 쓰고 이게 소비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돈이 줄줄 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난 필요하니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내가 아메이를 통해서 사면 이게 나의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알기를 바라고요. 그 아메이가 우리가 보너스 플랜에서 사람들이 돈이 안 된다 생각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돈을 만드는 사람인 거 하고 내가 어디 가서 일자리를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3%를 하고 6%를 하고 9%를 하고 12%를 해가는 이 과정이 내가 돈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배가의 원리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배가의 원리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말 아메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리고 내가 돈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너무 짜릿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거 이상하게 암에만 오면 상식이 깨져버리는 데 있잖아요. 리더님들이 미용실에 딱 갔어. 내가 지금부터 너가 머리 해줄게. 내한테 머리 맡기는 사람 있어요? 우리 돈 주고 배우는 것부터 하는데 우리는 돈 벌면서 나의 가치 만드는 이야기인데 왜 암에 오면 이렇게 생각들이 헷갈릴까 하는 생각 너무너무 많이 하고요. 그래서 배가의 원리를 우리는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우리가 6 사람하고 정말 제대로 후원해서 내 인생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내야 되는 일이다. 이거는 살면서 우리가 진짜 나하고 함께 평생을 가고 싶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 이 자체는 해 보면 나중에 이게 제일 감동이에요. 하다 보면 이게 제일 감동이에요. 처음에는 막 돈이 되고 이것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는 함께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함께 요렇게 해 가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진짜 감동이고요. 진짜 보석 같은 사람들이고요. 아메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그 두 글자로 하면 뭐다? 세 글자로 하면 뭐다? 네 글자로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